너 정말로 나를 사랑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며 공기를 가르며 교실 창가에서 소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교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중이었다. 소민은 책상 위에 쌓인 교과서를 내려다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마주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까 봐오. 소민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소민의 손을 잡아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없이 나도 없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극적인 갈림길에 서 있었다. 서울의 명문여고, 한강고등학교. 그곳은 대한민국 교육의 축소판이었다.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과 자습실을 오가며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해 숨가쁜 경쟁을 벌였다. 지은은 학교의 스타였다. 미모와 재능으로 유명한 그녀는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K-팝 아이돌처럼 춤과 노래에 소질이 있어 학교 축제에서 항상 주인공이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교복 치마를 입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후배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언니, 오늘도 예뻐요.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달랐다. 집안의 기대가 무거웠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유명 피아니스트. 그녀는 완벽해야 했다. 웃음 뒤에 숨긴 피로는 누구도 모르게 쌓여갔다. 반면 소민은 공부벌레였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늘 책에 파묻힌 모습. 그녀의 부모는 지방에서 올라온 평범한 셀러리맨 부부로 소민이 서울대에 가는 게 유일한 꿈이었다. 소민은 친구가 거의 없었다. 점심시간에도 도서실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수학 문제를 풀었다. 공부만이 나를 구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고라는 환경에서 소민은 어렴풋이 자신의 감정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남자애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같은 반 여학생들의 미소에 가슴이 설레는 그 느낌.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2학년 봄, 학교 프로젝트로 짝을 짓게 되었다. 지은이 소민을 선택한 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얘야, 너 항상 1등이잖아. 같이 하면 재미있겠다. 지은의 밝은 미소에 소민은 당황했다. 나랑. 왜? 하지만 지은은 이미 소민의 책상으로 다가와 앉아 있었다. 프로젝트 주제는 한국 전통 문화의 현대적 해석. 지은은 한복 디자인을, 소민은 역사적 배경을 맡았다. 함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소민아, 너 한복 입으면 예쁠 것 같아. 내 얼굴형이 고전적이야. 지은의 칭찬에 소민은 얼굴을 붉혔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외모를 칭찬해준 거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지은은 소민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집에서 너무 압박받아. 나 진짜로 춤추고 싶어. 대학 가기 싫어. 소민은 조용히 듣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내 재능을 믿어두라고 대답했다. 소민의 말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반대로 소민도 지은 덕에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함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벚꽃 아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서울은 아름다워.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 지은의 말에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소민은 지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여름방학이 되자 지은은 소민을 집으로 초대했다. 지은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마루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소민아, 너 없으면 나 어떻게 해? 지은의 장난스러운 말에 소민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날 밤, 지은이 소민의 어깨에 기대 잠든 순간 소민은 깨달았다. 이건 우정 이상이다. 사랑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금기였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소민은 두려웠다. 학교가 다시 시작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이랑 소민이 너무 붙어 다니네. 누군가의 질투 어린 말 지은의 친구들 중 하나인 미경이 소문을 퍼뜨렸다. 미경은 지은을 좋아했지만 지은의 관심이 소민에게 쏠리자 배신감을 느꼈다. 얘야, 너희 둘이 이상하지 않아? 미경의 말에 지은은 웃으며 대꾸했다. 친구 사이야. 왜 그래? 하지만 소민은 상처받았다. 자신의 감정이 드러날까 봐 더 조심하게 되었다. 가을 축제가 다가왔다. 지은은 무대에서 춤을 추기로 했고 소민은 무대 뒤에서 도왔다. 리허설 중 지은이 넘어지자 소민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다. 고마워, 소민아. 지은의 속삭임. 축제 당일 지은의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관객들의 박수 속에서 지은은 소민을 찾아 무대로 끌어올렸다. 이 친구 덕분이에요. 소민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그날 밤 학교 뒤편에서 지은이 소민에게 고백했다. 나, 너 좋아해. 진심으로 소민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사랑해. 그 고백 이후 그들의 세상은 달라졌다. 매일 아침 지은은 소민의 자리에 도시락을 놓아두었다. 오늘은 불고기야. 내가 좋아할 거야. 소민은 미소 지으며 먹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 가면 뭐 할래? 지은의 질문에 소민은 의대 갈 거야. 하지만 너랑 함께라면 뭐든 좋아해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소민의 손을 잡고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속삭였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경의 질투는 점점 커졌다. 미경은 지은의 인기를 시샘했고 소민을 증오했다. 어느 날 미경은 학교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학교 스타와 공부벌레의 이상한 관계? 레즈비언인가?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학생들이 수근거렸다. 진짜. 지은이 그런 애였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누가 이런 짓을? 소민은 더 두려웠다. 집에 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부모님께 들키면 어떻게 하나? 한국 가정에서 동성애는 용납되지 않았다. 지은은 미경을 추궁했다. 너였어. 왜 그래?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너 때문에. 나도 너 좋아했어. 그런데 왜 그 애야?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오랜 친구의 반응에 상처받았다. 미경아,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미경은 듣지 않았다. 소문은 학교를 넘어 부모님 귀에 들어갔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그 소문 뭐야? 당장 그 애랑 끊어. 지은은 울며 대답했다. 엄마, 나 사랑해. 이해해줘. 소민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화를 냈다. 공부나 해. 그런 헛소리에 휘말리지 마. 소민은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왜 우리만?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몰래 소민을 만나 우리 도망칠까? 라고 제안했다.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현실을 봐해 대학 입시 앞두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은 소민을 명동으로 데려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다. 선물이야. 지은이 목걸이를 건넸다. 소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다. 고마워. 나도. 둘은 포옹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자 현실이 기다렸다. 지은의 아버지가 해외 유학을 강요했다. 이런 소문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칠 수 없어. 미국으로 가. 지은은 반항했다.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으라고 냉정히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소민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해.
나 갈 것 같아. 소민은 충격받았다. 가지마, 제발. 하지만 지은은 너를 지키기 위해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소민은 한강 다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운명이 왜 우리를 이렇게. 3학년이 되자 지은은 사라졌다. 미국으로 떠난 후 연락이 끊겼다. 소민은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지은아, 어디 있어? 학교 생활은 지옥이었다. 소문 때문에 친구들이 멀어졌다. 미경은 미안함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다. 소민은 혼자서 서울대를 목표로 달렸다. 시험 기간 카페에서 공부하다 문득 지은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돌아와. 시간이 흘러 졸업식이 다가왔다. 소민은 수석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컸다. 졸업식 당일 갑자기 지은이 나타났다. 소민아, 지은의 목소리에 소민은 돌아보았다. 너 돼. 지은은 울며 안아주었다. 미안해. 돌아왔어. 아버지 설득했어.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렸다. 지은이 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소문. 미경이 다시 퍼뜨린 거였다. 소민은 배신감을 느꼈다. 진짜야.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하지만 소민은 믿지 못했다. 너 없이 버텼어. 이제 와서 둘은 다퉜다. 지은은 믿어줘 라고 애원했지만 소민은 등을 돌렸다. 그날 소민은 집으로 돌아와 목걸이를 던졌다. 끝났어.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소민은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은을 잊으려 애썼다. 강의실에서, 실험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이게 내 길이야. 하지만 꿈속에서 지은이 나타났다. 소민아, 사랑에 입깨어나면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연세대 예술학부에 갔다. 춤을 전공하며 자신의 꿈을 펼쳤다. 하지만 마음은 소민에게 가 있었다. 왜 오해를 지은은 미경을 찾아가 따졌다. 왜 또 그런 소문을? 미경은 후회하며 미안해. 질투했어. 지은은 용서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봄, 벚꽃 축제에서 우연히 만났다. 소민은 친구들과 한강에서 피크닉 중이었고 지은은 공연 준비로 그곳에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둘 다 멈췄다. 지은, 소민의 속삭임. 지은은 다가와 고해 풀자. 미국에서 만난 건 친구야. 사진이 왜곡돼서 소민은 듣고 싶지 않았다. 늦었어.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증거 보여줄게. 지은이 휴대폰을 보여주자 소민은 믿었다. 미안해. 나 바보였어. 재회는 달콤했다. 다시 함께한 시간. 여름에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의 말에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도의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소민의 걱정에 지은은 우리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 여행 중 도라르방 앞에서 사진 찍으며 웃었다. 그 사진은 그들의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소민의 부모가 소문을 알게 되었다. 대학에서까지 그런 짓을 아버지가 화를 냈다. 소민은 아빠, 이게 제 감정이에요 라고 반박했지만 아버지는 치료받아 라고 소리쳤다. 지은의 집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사회에서 버틸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가을, 지은의 공연이 있었다. 소민은 몰래 보러 갔다. 무대에서 지은은 춤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공연 후 백스테이지에서 만났다. 고마워 와줘서 지은의 포옹. 하지만 그날 미경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나 아직 너 좋아해. 미경의 고백에 지은은 거절했다. 미안해. 소민이밖에 안 돼. 미경은 상처받고 사라졌다.
하지만 이 사건이 또 다른 충돌을 불렀다. 겨울, 크리스마스. 지은과 소민은 남산타워에서 데이트했다.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 야경을 봤다. 영원히 함께할게, 지은의 맹세.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 소민의 아버지가 기다렸다. 지금 당장 끊어. 아니면 유학 보낼 거야. 소민은 울며 답다. 왜 이해 못해? 아버지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소민은 절망했다. 지은은 소민을 설득했다. 우리 독립하자. 대학 졸업 후에. 하지만 소민은 두려웠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미국에서 봤어. LGBT 커뮤니티가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소민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미경의 마지막 배신이 기다렸다. 미경이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다. 당신 딸이 레즈비언이에요. 그 편지로 인해 소민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니가 울며 어떻게. 소민은 엄마,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집 나가 라고 소리쳤다. 소민은 가방을 챙겨 나왔다. 지은의 집으로 갔다. 나 쫓겨났어. 지은은 안아주며 함께할게.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이었다. 대학 2학년,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강남의 작은 원룸. 우리 집이야. 지은의 말에 소민은 웃었다. 아침에 함께 김밥을 싸 먹고 저녁에 라면을 끓여 나눴다. 이게 행복이구나. 소민의 감탄. 지은은 춤 연습을, 소민은 의학 공부를 했다. 주말에는 홍대에서 거리 공연을 보며 데이트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미경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어느 날 지은의 공연장에서 미경이 나타났다. 지은아, 후회하지 마. 미경의 말에 지은은 이미 행복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소민의 대학에 소문을 퍼뜨렸다. 의대생이 레즈비언이래. 소민은 동아리에서 따돌림을 받았다. 왜 나한테? 소민의 울음에 지은은 강해지자라고 위로했다. 여름 방학, 그들은 부산으로 여행 갔다. 해운대 바다에서 수영하며 바다가 우리 사랑처럼 깊어. 지은의 시적 표현. 밤에 불꽃놀이를 보며 키스했다. 하지만 돌아오자 소민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용서할게. 이 소민은 아빠, 제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슬프게 돌아갔다. 그 후 소민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소민은 죄책감을 느꼈다. 나 때문에. 지은은 소민을 지지했다. 가족도 이해할 거야? 시간 줘. 하지만 소민은 흔들렸다. 우리 헤어질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안 돼. 왜? 소민은 엄마 아프신데. 지은은 울며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들의 다툼은 처음이었다. 소민은 집으로 돌아갔다. 미안해, 지은아. 몇 주 후, 소민은 어머니를 간호했다. 엄마, 왜 나를 이해 못해? 어머니는 사회가 무서워. 내가 상처받을까 봐. 소민은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생각해볼게. 소민은 희망을 봤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돌아갈게.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지은의 원룸에서 다시는 헤어지지 마. 지은의 포옹. 하지만 미경의 최종 배신이 왔다. 미경이 지은의 공연 영상을 왜곡해 온라인에 올렸다. 레즈비언 댄서의 추한 사랑 영상은 바이럴이 되었다. 지은은 사이버 불리잉을 받았다. 죽어라, 댓글들. 지은은 무너졌다. 왜 나한테? 소민은 미경을 찾아갔다. 왜 그래? 그만해. 미경은 지은이 나 거였어야 해. 소민은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야. 미경은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치료받을게.
미경의 퇴장은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피해는 컸다. 지은의 공연 계약이 취소되었다. 미래가 지은의 절망. 겨울, 크리스마스. 소미는 지은을 데려 남산으로 갔다. 기억나. 여기서 약속했잖아.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응, 영원히. 둘은 타워 아래서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사회가 변할 거야. 소민의 말. 이지은은 불이부터 변화를 만들자. 그들의 결의는 강했다. 대학 3학년, 그들은 LGBT 모임에 참여했다.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자랑스러워. 지은의 말. 소민은 용기 줘서 고마워.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소민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집에 와. 지은이도 데려와. 저녁 식사에서 어색하지만 대화가 흘렀다. 딸아,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말에 소민은 울었다. 졸업이 다가왔다. 소민은 의사가 되기 위한 인턴십을 시작했다. 병원에서 바쁜 나날. 지은은 댄스 스튜디오를 열었다. 내 꿈이야. 둘은 서로를 응원했다. 주말에 만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냈다. 서울이 우리 집 같아.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지은의 스튜디오에 항의가 왔다. 레즈비언이 가르친다고. 지은은 싸웠다. 사랑이 죄인가요? 소민은 병원에서 LGBT 환자를 만났다. 저도 동성애자예요. 도와주세요. 환자의 말에 소민은 공감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정상이에요. 그 경험은 소민을 성장시켰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지은에게 말하자. 지은은 캠페인 해보자. 둘은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국 LGBT 이야기.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비난도. 하지만 지지자가 늘었다. 미경이 연락 왔다. 변했네. 응원할게. 미경의 변화는 기뻤다. 소민의 아버지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딸아, 미안해. 가족 식사에서 지은을 초대했다. 환영해. 아버지의 말. 여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친구들 모아 작은 파티. 제주도에서. 영원히 함께. 맹세. 바다 바람이 축복했다. 인생이 아름다워. 소민의 말.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 사고를 당했다. 댄스 연습 중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춤 못 추면 지은의 절망. 소민은 간호했다. 나 있잖아. 함께 이겨. 재활 기간. 둘은 더 가까워졌다. 내가 내 별이야. 지은의 말. 가을. 지은은 복귀했다. 공연에서 뒤춤은 소민에게 바쳐요. 관객들의 박수. 소민은 앞줄에서 울었다. 사랑해. 겨울, 크리스마스. 남산에서 다시. 10년 후에도 여기서 만나자. 약속. 그들의 사랑은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LGBT 권익 모임에서 연설했다. 우리처럼 사랑하세요. 시간이 흘러 30대가 되었다. 소민은 의사, 지은은 댄스 아카데미 원장. 아이를 입양했다. 우리 가족이야.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했다. 법이 바뀌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우리가 싸운 결과야. 지은의 말. 늙어가는 날, 병원에서 소민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운명이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지은은 미소 지었다. 영원히 사랑해. 하지만 그건 꿈이었다.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사고 후 회복은 더뎠다. 춤 못 추면 나 의미 없어. 지은의 우울. 소민은 내가 있어야 나도 있어 라고 위로했지만 지은은 점점 멀어졌다. 미안해. 헤어지자. 지은의 말에 소민은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잖아. 지은은 너를 힘들게 해. 가족도, 사회도. 소민은 울며 함께 이겨.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몇 달 후, 지은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시작. 이 편지 한 장. 소민은 무너졌다.
왜 병원에서 일하며 버텼다. 환자들을 통해 위로받았다. 사랑은 때론 놓아주는 거예요. 환자의 말. 시간이 흘러 소미는 결혼했다. 남자와 가족의 압력에.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지은아, 보고 싶어 밤마다 생각했다. 10년 후 서울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지은은 휠체어에. 소민은 달려갔다. 너 돼. 지은은 회복됐지만 춤은 포기했어. 이제 상담사야. LGBT 아이들 도와 의소민은 나 결혼했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행복해. 소민은 눈물 흘렸다. 아니. 너 없인 안 돼. 지은은 늦지 않았어. 내 삶 살아. 그 만남 후 소민은 이혼했다. 미안해 남편에게. 가족에게 제 선택이에요. 지은과 재회했다. 다시 시작할까? 지은의 말 소민은 운명이 다시 만나게 했어. 그들은 함께 살았다. 지은의 상담소에서 일하며 LGBT 커뮤니티를 도왔다. 우리 이야기로 희망 줘요. 늙어 남산 벤치에 앉아. 그때 혹처럼 내 고백 기억나? 소민의 말. 지은은 사랑의 마지막 숨결까지. 이 이야기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LGBT로서의 고난을 이겨낸 두 여인의 여정. 배신과 이별, 재회를 통해 인생의 깊이를 배운다. 운명은 때론 잔인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이끈다. 그들의 삶은 후배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사랑은 자유야.